인생 팔아먹으면서 감동 타령까지 했어? 숨이 막힌 채 정민은 태블릿을 내리쳐버렸다. 금이 간 화면 속에는 여전히 조작된 자신의 얼굴이 비웃듯 멈춰 있었다. 이곳은 사진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실험실이 되어 있었다. 침묵은 콘텐츠가 되었고, 절망은 클릭수가 되었고, 삶은 잘게 잘려 저장되고 있었다. 떨리는 손이 벽을 짚는 순간 숨겨졌던 기계의 불빛이 더 또렷이 살아났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마다 좋은 일, 복된 일 함께 하시길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9시 사진관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쇠로 된 셔터가 레일을 따라 위로 올라가며 내는 그 규칙적인 소음은 정민에게 가장 익숙한 아침 인사였습니다. 25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죠. 셔터를 다 올리고 나서 정민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안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결혼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남편은 28배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작은 물컵을 들고 액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오늘도 문 열었어요. 정민은 작게 중얼거리며 물컵을 액자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이 의식이 슬펐지만 이젠 그냥 습관이 되었어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익숙해졌을 뿐이었죠. 사진관 안은 오래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나무 카운터,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들, 구석에 놓인 필름 현상기. 요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장비들이었지만 정민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썼던 물건들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맞은편 채소가게 주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문 여셨네요.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골목의 상인들은 대부분 정민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민은 어느새 이 거리의 중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10시쯤 들어왔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학생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단 앉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학생은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턱을 잔뜩 당기고 눈을 크게 뜬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정민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숨 한 번 쉬고 눈만 편하게 뜨시면 됩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정민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간단한 촬영도 둘이서 했었죠. 남편이 조명을 조절하면 정민이 셔터를 눌렀어요. 이젠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조명도 촬영도 현상도. 점심때가 되자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정민의 아들이었어요. 재우는 회사원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점심시간에 들러서 도시락이나 커피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재우가 편의점 도시락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민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재우의 얼굴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보였어요. 엄마, 진짜 가게 접고 편하게 사셔도 돼요. 제가 모실 수 있어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재우는 엄마가 혼자 가게를 지키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민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편한 거야.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정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어색한 공기였죠. 그럼 저 회사 가볼게요. 나중에 서희랑 같이 올게요. 재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재우의 아내, 그러니까 정민의 며느리였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쯤 재우가 정말로 서희와 함께 왔습니다. 서희는 회사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카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MZ들은 이런 거 마신대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카페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정민은 감사하다며 받았지만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음료였어요. 컵에 적힌 영어 이름도 읽기 어려웠습니다. 서희는 들어오자마자 사진관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구석에 낡은 장비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까지 서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와, 진짜 멋있다. 요즘 이런 감성 되게 인기 많거든요. 서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관 입구, 카운터, 벽에 걸린 액자들까지 이것저것 찍었어요. 정민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 정민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예쁜 것 같아서요. 요즘은 이런 레트로 감성이 되게 잘 먹혀요. 서희는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콘텐츠로 만들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진짜 사진관 이야기 어때요? 콘텐츠? 정민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올리는 거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진짜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정민은 그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반쯤은 알 것도 같고 반쯤은 모를 것도 같았어요. 서희는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구도 좋다. 이 빛도 예쁘고. 재우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은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진이란 건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순간을 남기는 일이었죠. 그런데 서희에게 사진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정민은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희가 돌아가고 난 뒤 정민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장비를 닦고 카운터를 정돈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남편의 액자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어요. 정민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없는 사진관도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가끔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관이 정민의 전부였으니까요.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다시 골목에 퍼졌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서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콘텐츠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다는 그 말이요. 정민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겐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건가.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민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민은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들 세대에 나는 얼마나 이해받을 수 있을까? 창밖에서 밤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서희가 본격적인 제안을 들고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 10시쯤 사진관 문이 열리고 서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태블릿과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민은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어머님 얘기했더니 다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안 드리려고요. 서희는 태블릿을 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정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기획안이에요. 어머님 이야기로 만드는 콘텐츠 시리즈요. 서희는 화면을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재도전 스토리,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찍는 사진관, 사람들의 사연을 담는 코너. 정민은 들으면서도 반만 이해가 됐어요.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진짜 이야기가 힘이 있어요. 특히 어머님처럼 삶의 무게를 견뎌내신 분들의 이야기는요. 정민은 서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조급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한번 와보시는 게 어때요?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정민은 서희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우가 운전을 해줬어요. 차 안에서 재우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재우의 얼굴은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유리로 된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에서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칸막이 없는 넓은 사무실에 젊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에요. 서희가 정민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로 된 회의실 안에는 이미 서너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서희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팀원들이에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면에는 큰 화면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 어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장품 광고 같았습니다. 중년 여성이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장면이었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서희가 노트북을 열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앉아 듣기만 했어요. 기획 의도, 예상 조회수, 광고 효과. 낯선 단어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실제 인물 기반이면 진정성이 완전 다르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요즘은 리얼 스토리가 대세예요. 중년 여성 타깃 광고주들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야기되는 건 정민의 삶이었지만 동시에 정민의 삶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팀장인 것 같았어요. 서희가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팀장은 정민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서희를 향한 것이었어요. 서희 씨, 이 프로젝트 성과에 우리 팀 평가가 걸렸어. 알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서희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정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아이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구나. 정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재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말 속에서 미묘한 기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서희가 자기 아내니까요. 서희가 성공하면 재우도 기쁠 거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사진이 놓인 협탁을 돌아봤습니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년쯤 전이었을까요?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었죠. 당신 사진 잘 찍잖아. 전시 한번 해보지 그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증명사진이나 찍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당신이 찍은 사진들 보면 사람 표정이 참 좋아. 그게 재능이야. 그땐 웃으며 넘겼었습니다. 전시 같은 건 정민과는 먼 세계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비슷한 기회가 온 건가요? 사흘 뒤 서희가 다시 사진관에 왔습니다. 이번엔 정식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여러 장의 서류였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민은 안경을 쓰고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어요. 갑과 을, 제공동의, 저작권 귀속.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야? 그냥 촬영하고 방송하는 거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거예요. 서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잘 모르겠어. 정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 믿으셔도 돼요. 제가 어머님한테 해가 되는 일 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 쓰셨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희는 서류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제 첫 성공 사례가 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어요. 성공 사례. 정민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사례가 되는 건가요? 서희가 돌아간 뒤 정민은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진관 안은 조용했어요. 오래된 장비들, 벽에 걸린 사진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정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민의 안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출렁였어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정민의 삶이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나도 무대 중앙에 서보고 싶다고. 남편 옆이 아니라 며느리 뒤가 아니라 온전히 정민 자신의 자리에 서보고 싶다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셔터를 내리러 갔어요. 내일부터 촬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인 건지 아니면 뭔가의 시작인 건지 정민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촬영 첫날
사진관 문을 열기도 전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온 정민은 아직 셔터도 올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들과 기다란 장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네. 정민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서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자연광이 가장 예쁜 시간대가 아침이거든요. 어서 들어가요.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열자 촬영팀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조명, 마이크, 낯선 장비들이 정민의 사진관을 가득 채웠어요. 갑자기 정민의 공간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조명 하나 세우고 저기는 반사판 놓을게요. 촬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2명의 스태프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민의 오래된 카운터를 옮기고 의자 위치를 바꾸고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저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요. 정민이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진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조명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밝았고 카메라와 케이블 때문에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이크 달아드릴게요.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정민의 옷깃에 작은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정민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카메라가 정민을 향하고 있고 낯선 사람들이 정민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젊은 엄마였어요.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사진관 안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촬영 중이세요? 아, 네. 괜찮아요. 사진 찍어드릴 수 있어요. 정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손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는 카메라들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정민이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촬영 감독이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표정 너무 좋아요. 그대로 하세요. 정민은 손님에게 집중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웃을 수 있도록 장난감을 흔들고 재미있는 소리를 냈어요. 아이가 빙그레 웃는 순간 정민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찰칵! 정민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촬영팀 카메라도 정민을 찍고 있었어요. 손님이 돌아간 뒤 촬영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장면 진짜 좋았어요. 아이 웃음 보면서 선생님도 웃으시는 거 완전 자연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민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점심 후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희가 정민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서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관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25대부터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죠. 사진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이 연애할 때 카메라를 선물해줬어요. 처음엔 취미로 찍었는데 점점 재미있더라고요. 사람들 표정 담는 게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
사진관 오픈 이야기, 단골 손님 이야기. 정민은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서희는 정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 질문에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글쎄요. 모든 순간이 힘들었죠. 그래도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서희가 부드럽게 재차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문을 연 날이요. 첫 손님을 맞았을 때요. 혼자서 조명 세팅하고 촬영하고 현상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생활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텨야죠. 재우도 있고 가게도 있으니까요. 정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희는 정민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서희의 눈빛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함도 아니었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잠깐 쉴게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정민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민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나왔습니다. 촬영은 계속되었어요. 오후 내내 촬영팀은 정민의 모든 행동을 찍었습니다. 점심 먹는 모습, 가게 청소하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심지어 혼자 한숨 쉬는 모습까지요. 쉬는 시간도 콘텐츠가 되거든요.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 말에 놀랐어요. 쉬는 시간도 정민의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나가는 동안 정민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촬영 너무 좋았어요. 서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우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재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최고셨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좋았다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요. 온종일 카메라가 정민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민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보든 카메라는 정민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정민이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서희와 재우가 좋다고 했으니까요. 정민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유난인 건 아닐까요? 애들이 좋다고 하니 나도 좋다고 믿어야지. 정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감정을 눌러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정민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촬영이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정민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촬영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민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촬영팀도 점심 휴식 중이라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진관 문이 열리며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엄마 얘기 아니에요? 재우가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민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어떤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사진관을 지키는 한 여인의 이야기. 정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정민이 물었습니다. 재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회사 쉬는 시간에 인터넷 보다가 발견했어요. 엄마 얘기 같아서요. 정민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진관 내부 구조가 묘사되어 있었어요. 낡은 나무 카운터,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구석에 필름 현상기까지 정민의 사진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민이 자주 쓰는 말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웃으려 하지 말고 그냥 숨 한 번 쉬고 눈만 뜨세요. 정민이 손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죠. 누가 이걸 썼을까?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작성자 이름도 익명이고요. 정민은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따뜻해요.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민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이 모르는 사이에요. 설마 촬영팀 중 누가 썼겠지 뭐. 정민은 애써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서늘한 느낌이 남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서희한테 물어볼까요? 재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홍보 차원에서 올린 거겠지. 별일 아닐 거야. 재우는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사진관을 나갔어요. 정민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촬영팀이 올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정민을 지켜본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서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사진관에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바닥만 한 기기가 들어 있었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작은 렌즈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설치해 드릴게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기기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AI 촬영 보조 기기예요. 요즘 이런 거 많이 써요. 작은 기계 하나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구도도 잡아주고 소리도 분석해서 기록해줘요. 서희는 기기를 카운터 옆 선반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꼭 이런 걸 달아야 해요? 어머님 편하시라고요. 큰 카메라 들고 다니면 불편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켜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서희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기기가 켜지자 작은 삐소리가 났습니다. 앞면에 녹색 LED 불빛이 들어왔어요. 서희는 휴대폰으로 뭔가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되네요.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실 때도 자연스러운 장면 다 담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요. 정민만의 시간도 이제 없다는 뜻인가요? 문 닫고 나서는 꺼도 되죠? 정민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 그냥 켜두시는 게 좋아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 자동으로 필요한 것만 저장하거든요. 서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점점 그 녹색 불빛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문을 열면 불빛이 반짝이고 저녁에 문을 닫아도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민은 지갑을 가게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였지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는 불편했어요. 정민은 다시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녹색 불빛이었어요. 서희가 설치한 그 기기였습니다. 정민은 지갑을 집어들고 나가려다가 문득 그 불빛을 다시 쳐다봤어요. 문을 닫은 지 5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기기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작은 렌즈가 정민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기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민은 안경을 쓰고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놓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녹색 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명이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10년 넘게 이 사진관을 이용해온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유명해지셨던데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얘기 본 것 같아요. 사진관 하시는 분 이야기요. 손님은 정확한 사이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봤다고 했어요. 사진관 내부 사진도 있었다고요. 혹시 어떤 사이트였는지 기억나세요? 정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마 블로그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손님이 돌아간 뒤 정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정민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정민이 모르는 사이에요. 정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사진관, 남편, 혼자 같은 단어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민은 촬영팀이 돌아간 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녹색 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기계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라는 건 무시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정민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남편 사진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뭔가 빨리 돌아가.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도 정민은 이상하게 남편 사진 쪽이 아닌 창밖 어둠 쪽을 더 자주 쳐다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정민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민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누가 정민을 지켜보고 있을까? 왜 정민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을까? 서희는 알고 있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정민이 카메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건요. 촬영팀의 큰 카메라도, 서희의 휴대폰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녹색 불빛도 모든 게 정민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정민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안에서부터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재우는 옆자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동료는 IT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이런 기기 본 적 있어요? 재우는 어머니 사진관에서 몰래 찍어온 기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료는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이런 거 많이 써요? 재우는 대수롭지 않은 척 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그냥 보안 카메라는 아닌데요. 좀 특이한 기종 같은데. 동료는 자기 컴퓨터로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비슷한 제품을 찾아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스마트 모니터링 기기예요. 카메라, 마이크, 심지어 위치 추적까지 되는 제품이네요. 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료는 제품 설명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와, 이거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도 해주네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된다고요. 서버요? 재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설정된 서버로 자동 백업되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클라우드 저장소나 특정 회사 서버로 보내지는데 재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사진관에서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형,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서버로 보내지는지요? 기기 설정을 봐야죠.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동료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재우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우는 어머니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마침 촬영팀이 돌아가고 정민만 혼자 있을 때였어요. 문을 닫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재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각했어요. 정민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기기 말이에요. 서희가 설치했다는 거요. 재우가 카운터 옆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녹색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거 단순한 촬영 기기가 아니래요. 재우는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대화 텍스트 변환, 서버 전송. 정민은 듣고 있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어요. 엄마 눈이랑 귀랑 입이 동시에 복사돼서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모든 말,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소리가요. 정민은 의자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기기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만지려다가 뭔가 더러운 걸 만지는 것처럼 손을 걷었습니다. 그럼 지금도요? 지금도 어딘가로 보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재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민은 기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작은 렌즈가 정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알 같았어요. 설마 서희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재우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요? 누가 이런 걸 달았겠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의심이 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민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유난히 집중하던 순간들, 집요하게 질문하던 인터뷰 장면들, 기기를 설치하면서 환하게 웃던 얼굴. 처음엔 프로페셔널해 보였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보를 사냥하는 눈이었어요. 정민을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기기 좀 볼게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우는 기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델명, 제조사, 그리고 어떤 QR코드. 재우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웹페이지가 떴습니다. 제품 등록 페이지였어요. 그런데 이미 등록된 제품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등록자 정보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버 주소가 일부 보였어요. 재우는 그 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희 회사 도메인과 비슷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서희 회사 서버 같아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기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우는 기기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녹색 불빛이 꺼졌어요. 작은 삐소리와 함께 기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진관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이었어요. 정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작은 기계가 얼마나 많은 소음을 만들고 있었는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방심한 사이에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재우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삶의 구석구석이 숫자랑 데이터가 되어서 팔려갔구나.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재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은 재우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도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일을 내 아내가 했을지도 모른다는 게. 정민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할 말도 아내를 변호할 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9시쯤 재우는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어요. 둘 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확실히 알아볼게요. 서희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우야. 정민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말했습니다. 응? 너도 힘들지? 그 말에 재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재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민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정민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재우의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빨간 후미등만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민은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서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녹색 불빛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그동안 촬영을 거부했어요. 서희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사진관 문도 평소보다 늦게 열었습니다. 재우는 매일 들러서 어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우가 급하게 사진관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야 해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다가갔어요. 재우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어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정민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미소 짓는 사진관 할머니의 비밀.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우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정민의 사진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영상은 더 어둡고 더 쓸쓸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감정을 실은 톤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진관에는 한 여인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정민이 혼자 청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AI 기기가 찍은 거겠죠. 남편을 잃은 뒤에도 그녀는 매일 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영상이 멈췄습니다. 정민이 한숨을 쉬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감춰진 슬픔. 정민은 영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정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조회수가 10만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고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올린 거야? 익명이에요. 하지만 영상 안에 나오는 장면들은 분명. 재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민도 알고 있었어요. 그 영상들은 촬영 기간 동안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정민은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정민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편집이 이상했습니다. 정민의 말이 끊어져 있었어요. 문맥이 맞지 않게 이어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정민이 계속 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버티기 힘들었어요. 영상 속 정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뒷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원래는 버티기 힘들었지만 재우 때문에 버텼다고 말했었는데요. 편집된 영상에서 정민은 그저 힘들어하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민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재우는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이런 분들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진짜 안타깝네요. 돈이 필요하신가 봐요. 사연팔이 아닌가요? 요즘 이런 거 많던데. 댓글들은 엇갈려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말도 있었고 의심하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도 정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운터를 잡았어요. 재우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정민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저렇게 말한 적 없는데.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편집한 거예요. 악의적으로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과 재우는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사진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너 명 정도였어요. 휴대폰을 들고 뭔가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거기 맞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맞는 것 같은데. 간판이랑 문짝 모양이 똑같잖아.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재우가 얼른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진관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한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인사를 하자 남자는 카메라를 정민에게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봤는데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영상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잠깐만요. 질문 몇 개만요.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주세요.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민은 손님을 받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계산을 틀린 거예요. 손이 떨려서 돈을 제대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정민은 카운터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목요일 아침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사진관 문을 닫기로요. 임시로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민은 문 앞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임시 휴업.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짧은 문구였어요.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누가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재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민은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줘요.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재우가 음식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밥 드셨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우는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풀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서버 좀 더 조사했어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은 재우를 바라봤어요. 서희 계정에서 기획 문서를 찾았어요. 재우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문서 제목이 보였어요. 실제 시어머니 모델 기반 스토리텔링 콘텐츠. 정민은 화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상 조회수, 광고 수익 전망, 타깃 연령층. 정민의 삶이 숫자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재우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실제 인물의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 활용. 편집을 통해 극적 효과 강화. 정민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기 전에 먼저 부끄러웠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내가 허락한 무대 위에서 내가 모르는 내가 팔려다니고 있었다는 게요.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재우야. 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민의 질문에 재우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서희에게 연락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내일 오후 3시 엄마 사진관으로 와.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서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은 표시는 바로 떴어요. 재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민은 사진관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재우도 회사를 조퇴하고 왔어요. 둘은 말없이 서희를 기다렸습니다. 3시 10분쯤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서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우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설명 좀 해봐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우가 태블릿을 꺼내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만들었어도 자료는 당신이 제공한 거잖아요. 재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세계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기는 뭐였어? 재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재우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설치하라고 했어요. 더 자연스러운 장면을 담아야 한다고. 그게 전부야? 아니요. 서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대화 내용도 분석하고 감정 변화도 기록하고 그걸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라고 했어요. 정민은 서희를 돌아봤습니다. 서희는 정민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게 불법이라는 거? 재우가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서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재우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뭐야? 회사에서 너무 압박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제가 잘릴 수도 있다고.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용한 거야? 그 말에 서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편집으로 왜곡했어? 재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편집팀에서 내가 자료를 넘긴 거잖아. 서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머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민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진짜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그 말에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팔지는 말았어야지. 정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정민이 말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재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고 싶었지만 아내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서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희도 정민을 봤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왜 나였어? 정민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떨었어요. 어머님이 진짜였으니까요. 가식 없이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용하기 쉬웠겠네. 정민의 말에 서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재우가 물었습니다. 서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그만뒀어요. 어제요. 그리고 이건 법적 책임에 관한 문서예요. 서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민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서희가 애원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일은 가족 문제로 끝낼 수는 없어.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끝냈으면 넌 또 누군가를 찾았을 거야. 정민의 말이 서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재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였어요. 엄마. 재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민은 아들을 봤어요. 재우야, 미안해. 내가 힘들 거야. 괜찮아요. 엄마 결정을 따를게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희는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이제 가. 정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서희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멈칫했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진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우가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가 불쌍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정민이 말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수록 나는 더 초라해졌어.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민은 말을 멈췄습니다. 재우가 기다렸어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 편에 서기로 했어.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진관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민은 재우의 어깨 너머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어요. 정민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요. 사건이 정리되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서희의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불법으로 수집된 영상들은 모두 삭제되었어요.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정민에게 정산되었습니다. 재우는 한 달 정도 서희와 따로 지냈습니다. 재우의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서희는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민은 그 기간 동안 사진관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쉬지는 않았어요. 매일 아침 사진관에 나와 청소를 했고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정민은 사진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였어요. 첫 손님은 맞은편 채소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거였어요. 사장님, 다시 여셨네요. 많이 힘드셨죠? 덕분에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민은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스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사진은 계속 찍으셔야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일이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 정민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사진관은 정민의 일이었어요. 남편의 것도 며느리의 콘텐츠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정민의 것이었죠. 일주일쯤 지나자 정민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버리기로요. 대신 오래된 버튼식 휴대폰을 샀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되는 간단한 거였어요. 엄마, 불편하지 않으세요? 재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편해. 앱 알림도 없고 누가 뭘 올렸는지 볼 필요도 없잖아. 대신 정민은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일기를 썼어요. 손글씨로요. 오늘 찍은 사진, 만난 사람, 느낀 감정. 짧지만 진솔한 기록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민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사진전을 열기로요. 제목은 다시 나를 찍다였습니다. 재우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민은 혼자 하고 싶었어요. 포스터도 직접 만들고 사진도 직접 골랐습니다. 전시 장소는 사진관 아니었어요. 정민은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벽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정민 자신의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정민은 손글씨로 짧은 글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단골이에요. 처음 왔을 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셨죠. 따뜻한 문장들이었어요. 사진전 오픈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였습니다. 정민은 골목 입구에 작은 현수막을 걸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그 사이 서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봉투는 얇았고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어요. 어머님께.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썼어요. 바리스타 일을 배우고 있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지낸다고요. 처음으로 사람들을 콘텐츠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매일 어머님 생각을 해요.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정민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당장 답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찢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정민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 결국 정민은 짧게 썼습니다. 서희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나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 너도 그럴 거라 믿는다. 정민은 더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말도 돌아오라는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믿는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정민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데 쓰던 힘을 이제는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사진관을 정리하고 꽃을 사다 놓았어요. 국화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오후 2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재우도 왔어요. 15명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사진을 발견하고 웃었어요. 누군가는 오래된 골목 풍경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벽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민의 뒷모습이었어요. 사진관 카운터 뒤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짧은 글이 붙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찍습니다. 내가 선택한 장면들만. 정민은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 사는지 안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었어요. 채소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쭉 하실 거죠? 물론이죠.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정민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후 5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재우가 정리를 도와줬어요. 의자를 정리하고 컵들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좋았어. 재우가 돌아가고 나서 정민은 혼자 사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민은 남편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어요. 여보,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정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정민은 카메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저녁 골목의 풍경이 렌즈에 담겼어요. 정민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짧게 썼어요. 첫 사진 전. 많은 사람들이 와줬다. 행복했다. 정민은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사진관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정민의 공간이었습니다. 정민의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평온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던 힘을 자신을 지키는 데 쓰기로 했다고요. 사진을 찍는 일, 숨 고르는 일,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일. 그게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정민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향한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정민은 밤길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가까운 분들과 조용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처음 접하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마다
편안함과 따뜻함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